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유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트 강의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배워볼 내용은 멈춰있는 이모티콘 만들기입니다. 첫 시간에 제가 애니메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모티콘이 있었죠. 그래서 멈춰있는 이모티콘하고 움직이는 이모티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같이 배워보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들, 그런 것들도 같이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파트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모티콘 구상, 그리고 제작, 내보내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간단하게 시연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빈 문서 상태에서 구상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모티콘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일단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컨셉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캐릭터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잘 합쳐져서 이모티콘이 만들어진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처음 이모티콘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컨셉을 먼저 떠올릴지, 캐릭터를 먼저 떠올릴지, 어떤 키워드를 먼저 떠올릴지, 이것들은 사실 순서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셋 중에 한 가지가 먼저 떠오를 수가 있고, 두 가지가 같이 떠오를 수가 있고, 한 번에 세 가지가 다 떠오를 수도 있죠. 각각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컨셉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직장인에 관련된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학생에 관련된 걸 만들고 싶다, 또는 가정주부에 대한 거, 아니면 운동 중에서도 헬스 등등등 어떤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이런 것들에 이렇게 한 가지에 딱 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일상 혹은 귀여운, 화가 많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컨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캐릭터라고 하면, 캐릭터는 이제 생김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김새, 어떻게 생겼는지, 예를 들어서 동물인지 사람인지, 동물이라면 또 어떤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요즘 개구리 이런 것도 많죠. 개구리도 있고 오리도 있고 등등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생김새 또는 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워드. 키워드는 저희가 이모티콘 만들 때 멈춰있는 이모티콘은 32개를 만들어야 되고,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24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32가지 또는 24가지의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고 인사하는 걸 수도 있고요. 잘가 하고 보내주는 걸 수도 있고, 밥 먹자라고 부르는 걸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인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나 캐릭터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셉과 캐릭터를 먼저 떠올리고 나서 거기에 어울리는 키워드를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긴 해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 캐릭터인데 귀여운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통 안녕이라고 하는데, 나는 고양이 같은 느낌을 살리면서 좀 더 귀엽게 하려고 안냥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의 종류나 생김새나 이제 컨셉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키워드가 나올 수가 있고, 적절하게 잘 어울리는 키워드를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모티콘 제작할 때 이 컨셉과 캐릭터와 키워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컨셉이나 캐릭터를 먼저 정하시고 키워드를 떠올리시는 게 아마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작에 관한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작보다는 이제 구상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모티콘을 지금 제안하고 승인을 받아서 상품으로 출시된 제품이 출시된 게 두 개 있어요. 이게 이제 방실이 1, 2이거든요. 사실 출시도 꽤 오래전에 된 거고요. 그 후로 제안을 여러 번 다시 시도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미승인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출시가 된 제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만큼 그렇게 매일매일 이모티콘 작업을 해서 한 주에 한두 개 이상은 꼭 제안을 한다거나 그 정도로 이제 시간을 아주 많이 쓰고 열정적으로 한 건 아니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씩 도전을 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한 가지 이제 최근에 아이디어를 짠 게 있어서 한 개 정도만 다시 도전을 해보고 잘 안 되면은 그냥 앞으로는 이 이모티콘 작업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몇 년 전에 제가 이거를 처음 할 때만 해도 그때도 이모티콘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셨지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카카오톡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고 많은 분들이 또 출시를 하니까 매일매일 이모티콘이 출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쌓여있는 이모티콘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도전할 때 처음 이게 승인됐을 때에 비해서 지금 허들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조금 있어요. 조금 다양한 작업으로 계속 제안을 했는데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려울 거예요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제가 이거를 계속 작업해서 제안을 하기에 너무 이제 에너지 소모가 크고 한 개 할 때 꽤 생각보다 이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안하고 또 기다리고 미승이 뜨고 이런 스트레스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 거고, 작업하시는 게 재밌고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있으시다면 계속 이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도전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모티콘이 최근에 뭐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막 매일매일 살펴보거나 그런 공부를 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정리를 좀 하면은 허들이 높아진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소모도 크고 그리고 공부하기가 귀찮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모티콘을 뭔가 열정적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 생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트렌드에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이가 막 어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공부를 해야 어떤 이모티콘이 잘 나오고 어떤 게 인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 귀찮은 것도 있고 어쨌든 제 상황은 그렇고요. 그런 상황을 제가 겪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게 팁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이건 저 개인적인 또 생각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는 꼭 인지를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지금 이모티콘을 도전하시려면은 예전에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새로운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거. 자, 이게 이제 컨셉일 수도 있고 캐릭터 외형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면 더 좋고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새로워야 할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면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빈집이라고 하죠. 빈집 노리기. 그 이모티콘 샵에서 검색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웹에도 있고 앱에도 있거든요. 카카오톡에도. 이모티콘 샵에서 검색해 보시고 많이 안 나오는 거 찾아서 그거를 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거 만들기 참 어렵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빈집 노리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생 혹은 직장인 이런 것들 검색하시면은 진짜 이모티콘이 막 1000몇 개씩 나와요. 그거에다가 이제 지금 제작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쌓여 있는 것도 그만큼 있다 보니까 제가 이모티콘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비슷한 게 있다면
잘 안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하기 귀찮아서 못하겠다 이런 느낌인데, 공부도 하시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모티콘이 항상 어떤 게 새롭게 출시가 되는지, 지금 인기 있는 이모티콘이 뭔지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개체수가 별로 없는 걸 찾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다양하게 작업해서 제안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방시리를 2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방시리를 출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어요. 그래서 방시리 3를 여러 번 제안을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강아지도 있었고 뭐 토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저도 이제 클래식한 동물하고 외형을 좀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기존에 있는 캐릭터들하고 확연하게 다른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생긴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잘 팔릴 것 같이 생겨야,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하고 좀 다르게 생겨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되지 않았나. 지금 지나고 생각하면 그렇고요. 방시리 같은 경우에는 1, 2를 제가 출시하긴 했지만 아주 막 잘 된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에 이제 성적이 안 좋았던 그 이모티콘 캐릭터를 그 카카오톡 입장에서는 굳이 또 출시할 필요가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제 3를 계속 제안했던 건데, 아쉽게도 계속 미승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이모티콘 할 때 방실이 3 제가 제안했던 거, 마지막으로 했던 거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멈춰있는 이모티콘 설명드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강아지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걸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제 얘기도 조금 같이 하면서 개인적인 생각들 정리해가지고 구상 팁을 조금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답은 아니고, 제가 미승인 받고 여러 번 도전하면서 이렇게 할 걸, 하지만 지금 더 할 에너지는 없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멈춰있는 이모티콘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아지 캐릭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조금 더 수정해서 다시 제안하고 할 거면 사실은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생김새는 제 딴에는 조금 이제 특징을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하얀색 강아지, 뭐 말티즈 캐릭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카카오 이제 이모티콘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어떤 귀여운 외모를 제가 이제 그린 거기 때문에 잘 안 된 건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멈춰있는 이모티콘이기 때문에 32개 세트이고요. 보시면 여기 지금 연하게 사각형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360 곱하기 360 사이즈의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맞게 이모티콘을 그리면 나중에 얘를 다른 데로 가져가서 이미지로 뽑았을 때 딱 제한할 수 있는 사이즈로 제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애니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지, 이걸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스테이지 바깥으로도 그림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건 러프입니다. 제가 보류라고 써놨죠. 이렇게 작업했던 거 중에서 별로인 거, 이제 고민되는 거 좀 빼놓고 다시 그리기도 하고, 제안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이제 교체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스테이지, 한 파일 안에다가 전체적으로 일단 완성형으로 작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따로 빼서 하나씩 저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32개 이 사각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랑 이제 스테이지 사이즈 어떻게 조정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러프를 잡고 그림을 어떻게 완성했고,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내보내기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빈 문서 새로 만들기로 하나 만들어서 폭이랑 넓이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바꿀 거기 때문에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보신 그 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360으로 작업하는 이유는 카카오톡에 제한할 때, 이모티콘 제한할 때 그 규격 사이즈가 360 곱하기 360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한 파일에다가 다 작업을 해서 따로 저장만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원본 사이즈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작게 만들고 옮겨서 키워서 저장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뭐 일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애초에 원본 사이즈로 그림을 그리면 그냥 편하겠죠. 옮길 때. 자, 도구에서 사각형 선택해서 일단은 Shift 키 눌러서 정사각형 아무렇게나 그리고요. 그 다음 선택해서 참고로 저는 지금 객체 그리기 모드가 켜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됐고요. 선택해서 위치 및 크기라고 속성 탭에 있는데 여기서 360이라고 치면 지금 가로, 세로 사이즈가 자물쇠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가로만 바꿔도 세로가 맞춰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정사각형을 애초에 만들어서 그렸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똑같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 선택해서 안에 이 안쪽 색깔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 컬러는 없음. 그리고 스트로크를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푸른색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께는 조금 두께가 있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제 주 마우스를 해서 멈춰있는 이모티콘이니까 32개의 칸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맞춰서 Alt 드래그, Alt 드래그 이런 식으로 드래그, Alt 드래그 가로를 6개씩 보시는 게 좋거든요. Alt 드래그 왜 6개냐면 나중에 앱으로 출시가 될 때는 3개씩 가로 3개 그리고 나머지 세로로 쭉 정렬되게 이렇게 나오는데 제한할 때 그 업로드하는 페이지가 아마 6칸씩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칸으로 해놓는 거고 이 제한할 때 또 순서 같은 것들도 좀 고려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된 것들을 앞에다가 두는 편이고 그리고 3칸 혹은 6칸 묶음으로 좀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올릴 때 제한할 때 그 순서까지 고려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미리. 그리고 이제 업로드하는 그 사이트에 가서 이 순서 그대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6개를 일단 배치를 했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 간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냥 Alt 드래그 하면서 적당히 배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렬 탭에 들어가서 세로 가운데 정렬 한번 누르고 그리고 그 밑에 가로 가운데로 분배 요거 한번 누를게요. 이렇게 살짝 바뀌었는데 보셨나요? 처음이랑 끝에 기준으로 이 간격을 다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맞췄다면 이거를 다시 Alt 드래그, Alt 드래그 이렇게 Alt 드래그 이런 식으로 자, 지금 6개고 24개니까 만약에 움직이는 이모티콘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만 만드시면 돼요. 근데 멈춰있는 이모티콘이니까 조금 더 필요합니다. Alt 드래그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Alt 드래그 그러면은 1, 2, 3, 4, 5 여기 마지막에 2칸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워주고요. 그리고 여기 간격도 이제 좀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6개 잡아서 컨트롤 G 컨트롤 G 한 단씩 그룹으로 좀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해서 정렬 탭 자, 아까는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세로 가운데로 분배 눌러볼게요. 자,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고요. 이제 스테이지 사이즈만 여기 맞게 조정해주면 되겠네요. 자, 스테이지는 클릭해서 이제 입력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늘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니까 한 2500 정도 입력하면 될 것 같고 세로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도 한 2500 정도
2500 곱하기 2500 하니까 적당히 딱 들어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틀이 스테이지의 중앙에 오게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G로 그룹화 한 다음에 정렬 탭에서 스테이지로 정렬 체크하고요. 가운데, 가운데.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스테이지 가운데로 방금 만든 32개의 칸이 배치가 됐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일단은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 정확히 어떤 영상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지로 제가 만들어서 다운받아 쓰시라고 올려놨던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설명 탭을 봐야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가끔 그 틀이 32개, 24개 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그 댓글들이 간간히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거는 설명 탭을 누르시면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이 영상에서도 좀 다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기로 세문서 하나 또 만들고 그 어떤 이미지 파일인지 제가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이거거든요. 24칸, 32칸.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방법으로 제가 만들어서 PNG 파일로 저장해서 제가 웹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설명칸 그 영상 밑에 더보기 눌러서 보시면은 다운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링크로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만약에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32개 그냥 이렇게 바로 드래그 하시면 불러와시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스테이지 사이즈 조정하시면 돼요. 2500, 2500. 얘가 이미지가 지금 2400짜리거든요. 얘는 2400으로 할게요. 자, 지금 사각형 사이즈가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고 이 스테이지 크기도 좀 달라 보이죠. 스테이지가 지금 2500으로 제가 만들었고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게 제가 공유 드리는 이 이미지는 2400짜리거든요. 보시면은 방금 만든 게 좀 더 간격이 넓고요. 스테이지도 좀 더 크기 때문에 약간 지금 크기가 달라 보이는데 여기서 만든 360 곱하기 360 사각형을 하나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제가 드린 이미지 있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만 받아서 쓰셔도 무관합니다. 지우고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게 저는 이 이미지로 두고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2개 지금 칸을 만들었고요. 레이어 이름을 이렇게 해놓고 32칸으로 해놓고 이게 지금 선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바꿔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30 정도 이렇게 좀 약하게 해놓고 쓰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여기 잘 보세요. 스테이지 컬러가 좀 익숙한 색깔이지 않나요? 카카오톡에 있는 그 기본 배경색을 제가 컬러 코드를 찍어 와서 그 배경색으로 스테이지 컬러로 쓰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제 카카오톡의 그 배경을 좀 바꿔서 쓰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블루 컬러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좀 아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작할 땐 항상 이 배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찍어놨던 배경 색깔이 헥사 코드라고 하죠. 컬러 코드. 컬러 코드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 이미지 불러온 거 가서 스테이지 컬러를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준비가 그릴 준비가 된 거고요. 얘는 잠궈 놓고 이제 새 레이어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러프랑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구상도 하면서 뭐 글씨도 썼다가 러프를 여기다 그립니다. 러프를 제가 이쪽에 조금 보류에 있는 거 하나 그려볼까 했는데 이게 딱 눈에 들어오네요. 얘를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이 캐릭터는 제가 그릴 때 직장인 컨셉으로 그렸었고 뭔가 이제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느낌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울고 있긴 한데 왜 울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집에 가고 싶어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러프를 조금 더 그림을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작업할 때 애니메이트 기준으로
5픽셀 선을 주로 쓰거든요. 이 필압 없음으로. 요게 제가 이모티콘 할 때 쓰는 선 굵기예요. 그래서 러프도 그냥 비슷하게 했고요. 이따가 러프가 끝나면 클린업을 좀 할 건데 그때도 이 똑같은 브러쉬를 쓸 겁니다. 자,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집을 좀 그려주는 게 좋으려나? 요 이모티콘은 제가 구상할 때 말풍선을 쓰는 컨셉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집을 좀 이렇게 그려서 집에 가고 싶어요. 뭔가 업무가 많다는 느낌을 좀 내주는 게 좋으니까 서류 같은 걸 좀 쌓아 놓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글씨를 좀 더 쓰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말풍선만 조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러프를 이제 그리게 되고요. 러프를 다 그렸다면 새 레이어 만들어서 러프도 살짝 죽여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5픽셀로 저는 하고요. 컬러는 뭐 일단은 검은색으로 하고 나중에 바꿔도 괜찮고요. 일단은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이 캐릭터를 그린 지가 오래돼가지고 생김새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그린 것 같은 느낌으로 딱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객체 드로잉 모드 켜고 지금 그리고 있고요. 어차피 멈춰있는 이모티콘이라서 이미지 이제 어떻게 분리하고 이런 거는 지금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냥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눈물은 나중에 색을 좀 바꾸던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제가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지 보여드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폰트 같은 경우도 제가 사용하는 게 있긴 한데 요 세트 할 때는 손으로 쓴 느낌을 더 내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라인은 지금 다 끝났죠. 라인은 끝났고 레이어를 더 써서 컬러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레이어 하나에서 작업을 하는 게 나중에 옮기기 편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좀 나눠서 컨트롤 G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나눠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컬러 작업을 이 캐릭터가 몸이 흰색이라서 흰색 그리고 뒤쪽 페인트 자, 좀 섞이지 않게 한 번 더 그룹을 만들고 여기서 색을 넣을게요. 칠할 때는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테두리를 따고 버켓으로 톡 여기 아래쪽은 책상을 먼저 하고 나서 얘를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말풍선도 한 번 더 그룹 잡고 테두리를 따준 다음에 버켓으로 칠하고요. 이 책상 영역을 좀 정해야 되는데 책상 색깔을 약간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지금 이 테두리가 연하게 지금 살짝 보이고 있거든요. 안 나가게 하면서 어차피 흰색 침범해도 뒤쪽 페인트라서 칠이 안 되긴 하는데 적당히 영역을 지키면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하얀색 서류 흰색으로 또 넣어줄 거예요. 이거를 3번 이 선택 영역 페인트 하고 이 노란색을 선택하고 하면은 여기에만 색이 이제 들어가니까 다른 건 신경 안 쓰면서 좀 하기 편하겠죠? 이렇게 확실하게 끊어주고 버켓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의자를 세트로 해서 넣기에는 조금 색이 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의자를 뒤쪽 페인트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의자는 약간 지금 노란색을 썼으니까 너무 튀지 않게 살짝 회색?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눈물 색깔을 제가 아까 바꾼다고 했는데요. 눈물만 선택해서 컨트롤 G. 눈물이 지금 검정색이니까 약간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피부색이 혈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눈물 색깔도 조금 넣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눈물 색깔은 방금 한 거보다 좀 더 약하게, 많이 약하게 해서 비하인드 브러쉬로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눈이랑 이 얼굴 라인이 더 위로 올라오게 컨트롤 방향키 위,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위. 눈물이 이 검정 선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자, 그리고 입 색깔. 입속은 약간 붉은색으로 여기에다가 비하인드 브러쉬라서 지금 색칠이 안 되거든요.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얘만 하면 되네요. 이 집만. 집은 썼던 색깔 써서 붉은색 이 정도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글씨가 조금 두꺼운 것 같아서 얘만 좀 다시 쓸게요. 보통 페인트로 4로 이게 확대해서 선을 쓰면 조금 더 선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확대를 안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약간 지글지글한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이제 32개를 다 시켜주는 거예요. 하기 전에 러프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3개 잡아서 한 번 더 그룹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 검정 색깔 라인이 너무 진한 것 같아서 색을 조금 빼고 싶거든요. 들어가서 아까 제가 이 컬러는 이쪽에 있고 라인은 한 번 더 들어가야 라인끼리 지금 묶여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선 색깔 바꿀 때 조금 편하겠죠. 살짝 회색으로 바꿨습니다. 약간. 자, 여기도 회색으로, 이것도 회색. 살짝 빠진 게 저는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 완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쭉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내보내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내보내기 하실 때는 새 문서 만드셔서 아무렇게나 만들고요. 들어와서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스테이지 사이즈를 360, 360으로 만들어 주시고 FPS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애니메이션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스테이지 컬러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차피 PNG라서 배경이 없이 나갈 거긴 하지만 저희가 만들었던 거 그대로 좀 보기 위해서 앞서 사용했던 이 기본 배경 색깔 있죠? 저는 이거랑 맞춰놓고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어떻게 나갈지 예상이 좀 되는 게 있어서 자, 이렇게 해놓는 게 일단은 기본 준비예요. 자, 이게 기본 준비고 파일을 내보내기 할 때 한 파일에 이모티콘을 하나씩만 넣어서 이미지를 내보낼 수도 있지만 애니메이션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처럼 한 파일에다가 작업한 32개를 모두 가지고 와서 한 번에 내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32개의 키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2까지 이렇게 잡아서 F6 누르시면 32개의 키프레임이 완성이 됐고요. 이 키프레임 하나하나에 작업한 32개 이모티콘을 가지고 와서 넣어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만 제가 샘플로 진행을 했죠. 얘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일로 와서 컨트롤 V. 자, 물론 배치는 다시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거의 딱 맞게 작업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혼자 할 때는 약간 더 작게 만들긴 해요. 이렇게 좀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런 식으로 이거 한번 불러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이 정도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작업한 게 더 있다면 더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쉬프트 V 하면 제자리에 붙여놓거든요. 이렇게 32개 작업이 다 되어 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채워지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제를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2개 이미지가 생겼고요. 내보내기 하기 전에 한 가지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다가 제가 엉엉이라고 지금 글씨를 추가로 쓴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모티콘 제안하실 때 이렇게 바깥쪽에 글씨만 있을 경우에는 하얀색 테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 묶어서 갖고 왔는데 컨트롤 B로 한번 깨주고 글씨만 잡아서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하고요. 새 레이어 만들어서 컨트롤 쉬프트 V 하고 제자리 붙여넣기. 자,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키프레임이 32개 있으면 됩니다. 이런 글씨가 만약에 중간에 없다.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비어 있을 것이고 있다면 여기 들어와 있을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여기 하나에만 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은 좀 지워 볼게요. 참고고 여기 하나 빼고 나머지 거는 지울 겁니다. 이렇게 여러 프레임 편집으로 한 번에 지워버리고 자, 얘만 한다고 생각할게요. 흰색 테두리 넣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이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요. 객체가 아니라 스테이지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 타임라인 상의 프레임 그리고 필터 탭으로 오셔서 플러스 광선을 선택하시면 지금 살짝 주변에 뭐가 생겼죠? 빨간색으로. 자, 원래는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건데 이거를 좀 응용해서 색깔을 하얀색, 44는 그냥 둘 거고요. 강도를 4000 정도 올려주면 이렇게 딱딱한 테두리로 바뀝니다. 밀도가 올라가면서. 자, 이러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것들도 있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막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 그거 상관없이 그냥 레이어를 선택하시면은 전체가 잡히거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마지막에 아까 넣었던 광선 확인 제가 하나 넣은 게 있어서 흰색 4000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 필터가 들어가면 여기 색깔이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가서 내가 뭔가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흰색이 생기죠. 테두리에. 그죠?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들어가는 거고요. 자, 첫 번째만 이렇게 엉엉이란 글씨에 테두리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제가 여기 비워놨죠. 그래서 테두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프레임은 제가 이 아래쪽에서 이 글씨를 떼다가 여기도 옮겼고요. 나머지 것들은 지금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필터는 들어가 있지만 필터를 적용할 오브젝트가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씨에 테두리가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분리해서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만 이미지를 내보내고 싶다면 내보내고 싶은 요 위치에 가셔서 인디케이터로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첫 번째 이미지를 내보내고 싶다 하면 여기서 파일, 내보내기, 이미지 내보내기, 레거시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장할 폴더에 가서 png 선택하고 이름 정하고 저장 누른 다음에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서
360, 360, 72 그리고 전체 문서 크기로 해야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스테이지 크기로 나가집니다. 그리고 색상은 32비트 해놓고 매끄럽게 체크되어 있고 지금 저는 특별히 건드릴 게 없네요. 자, 내보내기. 이러면 이미지가 하나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10번째 이미지. 얘는 지금 흰색 테두리 안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한번 내보내 볼게요. PNG로. 자, 이렇게 내보내면 제가 지금 이미지 2개 내보냈죠. 저장한 폴더로 가서 보면요. 이렇게 이미지가 지금 2개 나가졌고요. 흰색 테두리가 지금 있고 없고 한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문서나 만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미지 2개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PNG이기 때문에 여기 배경이 없는 상태로 지금 저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는 흰색 테두리가 있고 하나는 없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보내기 해서 제한하기 전에 이게 이제 그 채팅창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 가서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모티콘 뷰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여기 창이 뜨거든요. 이모티콘 뷰어 사용하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상의 채팅창이 열리고 제가 아마 여기서 색깔을 찍었을 겁니다. 그 배경색을. 자, 여기에다가 내가 PNG로 뽑은 이모티콘을 이렇게 올려보시면 돼요. 아까 무제 5번이 흰색 테두리가 있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 번에 내보내는 거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한 번에 내보내는 거는 이렇게, 지금 32개 이미지가 다 다르게 들어가 있으면 내보내기 할 때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작업하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다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인 거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했을 때 여기서 한 번에 내보내기를 해서 나온 이미지들을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파일에서 내보내기, 그리고 이제 동영상 내보내기로 가는 거예요. 이미지가 아니라 동영상 내보내기로 가셔서 파일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PNG 시퀀스라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32개 프레임을 PNG 이미지로 32개를 내보내줘요. 하나, 둘, 이렇게 이 시간이 흘러가는 이 프레임에 있는 한 프레임당 이미지 한 장씩 해가지고 PNG 이미지로 32개를 알아서 한 번에 쫙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직장인 하얀 개라고 처음 해놨었는데 이렇게 해서 PNG에서 저장 누르시면요. 나가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폴더를 좀 잠시만요. 이거를 살짝 이렇게 해서 자, 이쪽에 쌓이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실시간으로 내보내기가 되는 거를 이제 제가 미리 한 거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보내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 내보내기로 가서 꾀꼬리 여기에다가 PNG 시퀀스로 이름 정하고 저장 360, 360, 72 전체 문서 크기 32비트 매끄럽게 내보내기. 자, 지금 순간적으로 다 나갔죠? 자, 이거 봐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프레임부터 마지막 32번째 프레임까지 알아서 넘버링을 붙이면서 이렇게 다 나가졌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내보내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제한할 때는 이 한 장 한 장 이미지 이름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보내시면 되고요. 하나씩 저장하기 좀 귀찮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 번에 하시고 만약에 중간에 뭔가 수정이 생겼다 하면은 아까 먼저 알려드린 이미지 한 개만 내보내는 방법으로 이제 걔만 덮어쓰기해서 교체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든 거를 또 확인을 좀 하고 싶으면 아까 봤던 이 이모티콘 뷰어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잡아서 이렇게 불러오면 돼요.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 어떤 느낌이구나 이런 거 좀 볼 수 있죠. 저는 이거 좋았는데 이것도 좋아합니다. 영혼 탈출 이것도 괜찮고
사실 다 신경 써서 한 거라 다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한테는 이제 폐기된 거죠. 폐기된 친구들이니까 교육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제안을 하시면 끝입니다. 제안하는 거는 이모티콘 그 스튜디오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면은 바로 32개 그 멈춰있는 이모티콘 제안하는 곳이 있고요. 거기 들어가셔서 미리 정해놓은 그 순서대로 쭉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순서를 고려해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순서대로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승인 됐죠. 자, 어쨌든 멈춰있는 이모티콘은 이제 여기까지 알려드릴 내용은 다 한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움직이는 이모티콘 관련해서 또 제작 팁이나 제작 시연 간단하게 좀 하고,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내보내기 하는 방식이 조금 또 다르기 때문에 내보내기도 설명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